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제 4번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뢰 구간을 생각을 할 때 간단한 몇 가지 제한 조건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모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다, 알려져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평균은 이제 신뢰 구간을 생각을 하는데, 표본의 크기가 이제 큰 경우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는 모집단에 대한 어떤 가정이 따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X바, 즉 표본 평균에 대한 이제 분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것을 중심극한 정리로부터 우리가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 한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 즉 n이 한 3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모집단의 분포와 상관없이 x바의 분포는 근사적이긴 하지만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표준화한 확률 변수로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준화된 확률 변수가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x바에 대해서 그 모집단의 분포와 상관없이 이러한 분포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표준화한 확률 변수를 생각하고 이 녀석이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g의 2분의 알파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생각해보면 근사적으로 1-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은 그 x바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등식을 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x바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g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확률이 이제 1-알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x바라는 이제 확률 변수 입장에서 x바의 범위를 생각을 해서 이 확률이 1-알파가 된다는 것을 얻은 것인데 이 같은 부등식을 확률 변수를 이제 오른쪽 왼쪽에 두고 가운데를 이제 뮤로 지금 둔 부등식의 형태로 지금 바꿔보면 뮤가 있을 법한 구간으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이렇게 이 부등식이 만족할 가능성이 정확하게 1-알파는 아니지만 1-알파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제한은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 조건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신뢰 구간을 얘기를 할 때 결국 왼쪽 끝점과 오른쪽 끝점을 표본이 주어지면 즉 x바가 결정이 되면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그 수치값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데, G2분의 알파나 n이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구체적인 숫자가 정해지겠지만, 시그마가 모르는 경우에는 이러한 그 신뢰 구간의 형태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그마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값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자, 앞에서도 한 것처럼 시그마는 근사적으로 S, 표본의 표준 편차 하고 근사적으로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와 지금 정해진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표준 편차는 근사적으로 유사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이 부등식이나 거의 비슷한 확률로 성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할 확률이 이 부등식이 성립할 확률과 거의 유사하리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부등식이 성립하는 확률이 바로 우리는 이 구간의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그마 대신에 S로 바꾼 이러한 형태의 구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정리해보면 모집단의 평균 뮤에 대한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의 신뢰도를 가지는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이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형태에서 시그마 대신에 S로 바꾼 형태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그 신뢰 구간을 이제 중심인 X바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면 조금 더 간결하게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그 신뢰 구간을 이제 얻게 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해보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중심극한 정리를 우리가 적용을 하면 X바의 분포를 근사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X바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이고요. 따라서 확률이 정확하진 않지만 근사적으로 뮤가 X바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G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이 근사적으로 1-알파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그마를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시그마 대신에 우리가 S로 바꾸더라도 크게 확률이 지금 달라지지 않을 거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오른쪽이 성립할 가능성 확률이 근사적으로 1-알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간을 위와 같이 이렇게 정하게 되면 뮤가 실제로 포함될 가능성이 1-알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원하는 신뢰도를 가지는 신뢰 구간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시그마가 알려져 있다면 시그마를 사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신뢰도 근거한 신뢰 구간을 이제 구성을 하는 일이겠지만,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그마 대신에 S로 바꿔서 쓰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시그마가 알려진 경우에는 이러한 근사를 이제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즉, 시그마가 알려진 경우에는 S 대신에 당연히 시그마를 쓰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그 지금 있는 실내 구간의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그 중심인 x바를 기준으로 해서 g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혹은 루트 n분의 s의 형태인데요. 그 형태를 좀 간단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중심은 모집단의 평균 뮤에 대한 추정량에 해당하는 x바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g2분의 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오차 혹은 표준 오차에 대한 추정치가 오는 그런 형태로 실내 구간의 모습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한 계산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느 해 어떤 사과 농장에서 수확한 사과의 전체 사과의 평균 무게를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값을 알려면 그 해에 그 사과 농장에서 수확한 전체 사과의 무게를 다 측정을 해보면 되겠지만, 그러한 일은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러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 통계적인 추론 방법을 이용을 해서 좀 더 간단하게 한번 추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전체 그 수확한 사과 중에서 36개의 사과만 추출한 후에 36개의 사과의 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표본을 이용을 해서 뮤를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x바, 즉 무게의 평균이 36개 사과의 무게의 평균이 표본 평균이 되겠습니다. 342g이었고 36개 사과의 표본 표준 편차가 20이 나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전체 사과의 평균 무게인 뮤가 있을 법한 범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5%, 99% 신뢰 구간을 생각을 해보는데요. 95% 신뢰 구간보다는 99% 신뢰 구간이 좀 더 신뢰도가 높기는 할 텐데, 다른 그 상황들이 다 동일한 상태에서 신뢰도만 이제 높기를 원한다면 어쩔 수 없이 신뢰 구간이 길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얻은 신뢰 구간의 식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가 되죠. 따라서 그 x바라는 확률 변수의 관측치가 342가 되죠. 그래서 스몰 x바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 s의 관측치가 스몰 s가 되는 거죠. 숫자를 직접 대입을 하게 되면 342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이니까 6이 되겠네요. 자, 20이 되겠습니다. 자, g 2분의 알파 값이 이제 알파가 95%인 경우에는 0.05가 되고, 따라서 g 0.025 값을 우리가 이용을 할 텐데, 이 값이 1.96 정도가 나옵니다. 자, 99%인 경우에는 알파가 0.01에 해당하겠고, 따라서 g 0.005라는 값을 이용할 텐데, 이 값은 2.58, 575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른 것은 똑같은데 여기 있는 값이 99% 신뢰도일 때 값이 더 커지게 되고,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는 신뢰 구간이 그 신뢰도를 크게 하려면 신뢰 구간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값을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자, 첫 번째 95% 신뢰 구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가 342g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6.53 범위 안에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99% 신뢰도 입장에서는 비슷하게 계산해 보면,
342g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8.58, 즉 그 오차 범위가 더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조건은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신뢰도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신뢰도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을 하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좋은 성질을 가지는 모집단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즉, 정규 모집단을 하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을 선택을 하고요. 그런 모집단에서 실제로 표본을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러한 모집단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집단의 평균을 굳이 추정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이미 100이라고 하는 모평균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앞에서 얻은 그 방법으로 한다면 실제로 얻은 신뢰 구간과 100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눈으로 확인하고자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모집단의 평균을 이미 알고 있지만 한번 실험을 통해서 관계를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집단에서 크기가 15인 표본을 추출을 해서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을 한번 계산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한 이제 과정을 25번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한 일을 25번 하기 위해서는 표본을 추출하는 일을 25번 하기를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25개의 표본이 있겠습니다. 각각의 크기는 15가 되는 표본이 25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그 각각의 표본으로부터 모평균이 있을 법한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을 구해보면 25개의 신뢰 구간이 나오겠습니다. 그 25개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지금 n이 15가 되고 지금 95%니까 g2분의 알파가 1.9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가 10이므로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시그마가 10입니다. 그리고 n은 15가 되죠. 지금 이러한 그 95% 신뢰 구간에서 그 x 바, 즉 표본의 평균 중심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오차 한계에 해당하는 그 값은 딱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5.06 정도가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이제 신뢰 구간은 우리가 선택한 표본에 대해서 표본의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신뢰 구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5개의 서로 다른 그러한 신뢰 구간이 이제 생길 것 같은데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한번 표본을 추출해서 x바를 계산을 하고 그때마다 이제 신뢰 구간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지금 여기가 첫 번째 표본에 대해서 신뢰 구간을 표시를 한 것인데요. 즉, 이 끝점이 x1바 마이너스 5.06이죠. 여기서 물론 xi 바는 i번째 표본 25개 중에서 i번째 표본을 생각해서 i번째 표본의 표본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축은 이제 그 몇 번째 표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신뢰 구간을 계산했는지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본의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25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신뢰 구간을 이제 수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뢰 구간은 여기 있는 것처럼 x1 바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5.06에서 플러스 5.06,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값은 이 신뢰 구간의 중심, 즉 첫 번째 표본의 표본 평균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뢰 구간도 비슷한 방식으로 표시를 하고 25번째 표본으로부터 구한 신뢰 구간을 이렇게 그 수직선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그 신뢰 구간 안에 실제로 뮤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100이라고 하는 값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좀 잘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수직으로 지금 그 신뢰 구간을 나타냈기 때문에 y축의 값이 100이 되는 그러한 그 수평선을 이제 그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신뢰 구간을 보면 이 100이라고 하는 높이를 지나갑니다. 여기서. 따라서 첫 번째 신뢰 구간은 이제 100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제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신뢰 구간도 100을 포함을 하고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등등등 포함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 경우에는 11번째 그 표본으로부터 구한 신뢰 구간을 보면 신뢰 구간이 100을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여기 있는 신뢰 구간도 그 100을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포함하고 있는 것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좀 구분을 해보면 25개 중에서 2개의 신뢰 구간은 100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나머지 23개는 신뢰 구간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그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그 식을 우리가 도입을 할 때 부등식을 x바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즉 이것을 똑같은 이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부등식이지만 이제 뮤를 기준으로 해서 바꾼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신뢰 구간을 이제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를 갖는 부등식이긴 하지만 기준을 뮤를 기준으로 해서 부등식을 표현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이 부등식은 신뢰 구간 안에 뮤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만족하는 그러한 식이 되는데요. 자, 이것을 만족할 필요충분 조건은 결국 x바라고 하는 표본의 평균이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신뢰 구간이 이제 뮤를 포함을 하는 것이고요. x바가 이제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신뢰 구간이 뮤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신뢰 구간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과 같이 지금 이 경우에는 오로지 x바의 값에 의해서만 이제 바뀌어질 텐데요. 이 신뢰 구간이 뮤를 포함할 필요충분 조건은 x바가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 그림으로도 한번 나타내 보기 위해서, 자, 여기가 뮤가 되죠. 자, 여기 있는 값을 뮤 플러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에 해당하는 값을 생각하고 그 값을 이제 y축으로 하는 수평선을 점선으로 그었습니다. 이 점선은 비슷하게 뮤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값을 y축의 값으로 하는 점선을 또 아래에 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뮤를 포함하지 않는 두 개의 신뢰 구간을 보면 가운데가 x바가 되는데요. 이 x바가 점선을 벗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점선을 벗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신뢰 구간을 보면 이 신뢰 구간 안에는 지금 여기 뮤를 포함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x바가 이 값인데 x바가 이 점선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 두 개가 동치다 라는 것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떠한 신뢰 구간이 모집단의 평균, 여기서는 100이죠. 100을 포함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가운데 우리가 그 신뢰 구간의 가운데가 x바인데 그 x바가 점선 두 개 사이에 있느냐, 점선 두 개의 그 사이를 벗어났느냐 라는 그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데 이 실험을 해보면,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닐 건데요, 이러한 실험을 해보면 25개의 신뢰 구간 중에서 이 경우에는 23개의 신뢰 구간이 모평균을 포함하고 2개가 모평균을 포함하지 않은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25개 중에서 23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92%가 되는데요. 우리가 원한 그 신뢰도는 95% 신뢰도였지만 이 실험을 우리가 유한번 했기 때문에, 즉 25번 했기 때문에 25번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비율이 정확하게 95%가 되지는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95%와 비교적 비슷한 결과를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95%라고 하는 이 신뢰도의 의미는, 자, 이러한 그 실험을 지금은 25번을 했지만 무한히 많이 반복한다면 그 무한히 많이 반복해서 얻은 무한히 많은 신뢰 구간들 중에서 95%의 신뢰 구간은 뮤를 포함을 할 것이고 나머지 5%는 포함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다 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신뢰도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신뢰도와 관련된 이제 실험을 한 것을 이제 앞에서는 그 신뢰 구간을 수직선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수평선으로 이제 그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표본으로부터 얻은 신뢰 구간을 그린 거고요. 두 번째 표본으로부터 얻은 신뢰 구간을 그린 거고, 세 번째 표본, 그다음 네 번째 표본,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자, 이때 이제 앞에서 이제 점선으로 그었던 부분이 뮤 플러스 g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뮤 마이너스 g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였고, 결국 우리가 구한 신뢰 구간이 뮤를 포함을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여기 포함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네 번째는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뮤를. 이때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표본 평균의 위치를 보면 첫 번째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이 요 두 점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점선 사이에 있습니다. x2 봐도 그렇고 x3 봐도 그렇고. 하지만 네 번째는 표본 평균이 이 점선에 해당하는 이 영역을 벗어난 곳에 x4 바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표본 평균으로부터 구한 신뢰 구간은 뮤를 지금 포함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 다르게 그림을 그린 것 뿐입니다. 자, 물론 이때 이 범위 안에 x바가 선택이 될 가능성이 결국은 그 표본으로부터 구한 신뢰 구간 안에 뮤가 포함될 가능성일 텐데요. x바의 분포가 이와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x바가 미우를 기준으로 해서 미우 플러스 g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와 미우 마이너스 g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서 x바가 나타날, 즉 x바가 이 빗금친 범위 안에서 나타날 확률이 1-알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도를 1-알파다 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다르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모 평균을 이제 모 집단의 평균을 이제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을 선택을 하고 x바를 이제 추정량으로 삼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가능하면 x바 추정치와 실제 참값인 뮤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장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즉, 둘 사이의 차이, 즉 오차가 어떤 기준값보다 작게 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것을 모든 경우에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x바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본 것처럼 뮤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뮤에서부터 무한히 멀리 있는 값도, 아주 멀리 있는 값도 확률은 적겠지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x바 입장에서는. 따라서 이것이 이제 뮤하고 이제 d 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뮤 마이너스 d와 뮤 플러스 d 사이에 x바가 나타나기를 이제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100%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확률이 최소한 얼마 이상이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제 확률적인 그러한 제한 조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게 하려면, 즉 주어진 d, 주어진 알파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하도록 하려면 표본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내가 확보를 하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하도록 표본을 추출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생각하는 것이 표본 크기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에서는 이제 1-알파라고 하는 확률이 되는, 정확하게 확률이 1-알파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왼쪽 그 절대값 안쪽에 있는 그런 확률 변수를 보면 절대값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 이제 요만큼이죠. 절대값 안쪽이 그 확률 변수를 우리가 보통 g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고, g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물론 이제 모집단의 분포가 정확하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한다면 g의 분포는 정확하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한 것처럼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 중심극한 정리를 이제 적용하는 경우에는 근사적으로 g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 값이, 절대값이 어떤 값보다 같거나 작아질 확률이 1-알파가 되는 기준값 생각을 해보면 g2분의 알파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쪽 확률과 이쪽 확률을 이제 비교해 보니까 지금 이것을 조금 더 비슷하게 좀 써보면 분모에 있는 값을 양쪽에 곱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똑같은 식인데 결국 d가 왔느냐 이 값이 왔느냐에 따라서 지금 확률이 지금 달라지는데 왼쪽 확률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쪽 확률이 더 커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쪽 부등식에서 얘기하는 범위가 더 넓게 돼야지 될 것이고, 따라서 d가 g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같거나 큰 값이어야지만,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확률 조건을 만족을 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조건을 이제 n에 대해서 써보면 n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결과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n은 g2분의 알파 d분의 시그마 전체 제곱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겠다. 자, 물론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라면은 n에 대한 다른 특별한 조건이 필요 없지만 중심극한 정리를 사용을 해서 xy 분포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사실을 이용했다면 중심극한 정리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n이 충분히 커야 되겠습니다. 즉 n이 보통 이 조건만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30 정도보다도 더 큰, 즉 이 값보다도 크고 30보다도 큰 그러한 조건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한 간단한 예제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호수의 단위 부피당 인산염의 평균 무게를 이제 추정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호수의 단위 부피당 인산염 무게는 그 측정하는 위치들마다 다를 텐데 모든 위치를 다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것을 이제 몇 군데만 측정을 해서 표본을 추출을 해서 근사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과연 몇 군데를 우리가 이제 그 무게를 측정을 하면 좋을까? 표본의 크기를 이제 우리가 정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그 모집단의 평균 무게 뮤를 추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표본을 선택을 해서 측정한 표본 평균을 가지고 뮤를 이제 추정을 할 텐데, 그 x바와 뮤의 차이가 0.75 이하가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 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몇 군데 정도를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얻은 식에다가 넣어보면 n은 g2분의 알파, 여기서는 90%니까 g의 0.05가 되겠죠. 이게 약 1.64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마는 지금 4라고 알려져 있고요. d가 바로 오차 0.75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있습니다. 전체 제곱을 해보면 76.97보다 같거나 큰 조건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그 모집단의 분포, 즉 전체 호수의 그 모든 가능한 곳에서 단위 부피당 인산염의 무게를 측정한 값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되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심극한 정리를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럴 때는 이 조건뿐만 아니라 n이 30보다 더 크다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이미 76.97이 30보다 크므로 우리는 76.97보다 같거나 큰 그런 표본을 생각을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물론 n은 자연수여야 하므로 77 이상이 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추정까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계산을 R로 해보진 않았는데, 앞에 우리가 그 신뢰 구간과 관련된 실험을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림을 이제 그렸었는데요. 그 그림을 잠깐 다시 보면, 네, 지금 여기가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죠? 네, 이 그림을 이제 그려봤었는데, 이 그림을 그러면 이제 실험을 이제 그 R을 가지고 R 스튜디오를 가지고 이제 해본다라는 의미로 이 그림을 우리가 R 스튜디오를 통해서 한번 그림을 그리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R 스튜디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네, R 스튜디오가 네, 여기 있죠? 네, 잠시만요.
그 사이버 캠퍼스에 이제 이것을 그리는 이제 뭐 코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떤 정기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그런 실험을 이제 RStudi오로 R을 가지고 하는 코드를 이미 올려놨는데요. 자, 그 코드 중에서 일단 핵심적인 코드를 먼저 좀 설명을 하면,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떤 정기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우리가 R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정규 분포와 관련된 여러 확률과 관련된 그런 함수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해 본 함수가 p 놈이라는 함수, 그 다음에 q놈, 그 다음에 d놈, 이런 함수들이 있었죠. 자, 이러한 함수를 얘기를 할 때 r놈이다 라는 것도 있다라고 했는데, r놈이라고 하는 함수는 앞에 있는 r이 의미하는 바가 랜덤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즉, 정규분포를 따르도록 랜덤하게 값을 이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잠깐 한번 보면, r롬에 자 1이라고 쓰고 0, 1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값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자, 그 값이 하나가 나온 이유는 맨 첫 번째 값을 1로 했기 때문인데요. 자, 맨 앞에 있는 값을 2로 하게 되면 값이 2개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3으로 하게 되면 값이 3개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값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즉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을 생각하고, 그러한 모집단에서 임의로 추출을 한 그러한 3개의 값 혹은 하나의 값, 1개의 값을 지금 알려주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모집단에서 추출하는 과정을 코드로 우리가 코드로 흉내낼 수 있는 그러한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표본의 크기를 15라고 한다면, 샘플 사이즈라고 할까요? 15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모집단의 평균은 조금 전에 0인 경우 생각했지만 앞에서 뮤가 100인 경우를 좀 생각을 했었고, 표준 편차가 10인 경우를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r롬의 n sample size u 시그마 라고 한다면, 자, 한번 실행해 보죠. 그러면 데이터라고 하는 이 변수에는 모두 15개의 값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n sample size를 15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있는 값들을 보면은 모집단의 평균이 뮤, 즉 100이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 즉 10인 그런 정규 분포를 생각을 하고, 그 정규 분포로부터 임의 추출을 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추출하는 실험을 했으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신뢰 구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xbar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xbar을 계산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이제 쓰는 거, 그러니까 mean을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제 생각을 한다면, 네, 여기서는 시그마가 알려져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일단 알파를 먼저 정하죠. 알파가 95% 신뢰 구간을 구하기 위한 거니까 0.05로 두고, 따라서 g2분의 알파 값이 필요할 텐데요. g2분의 알파 값은 q놈을 사용을 하면 되죠. q놈을 사용할 때 g2분의 알파는 상위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는 기준값인데, q놈에서는 하위 확률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므로 1-2분의 알파를
넣으면 g2분의 알파 값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슐레 구간의 양 끝점을 a, b라고 한다면 a는 x바 마이너스 g 알파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요. 시그마는 이제 알려져 있다고 보고 루트 n인데 여기서는 샘플 사이즈에 그 값을 넣어 놨습니다. 실내 구간의 상하는 이제 덧셈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하면, 자, 여기는 구분을 하죠. 자, 섹션은 이제 구분을 해서, 자, 여기 있는 것을 이제 실행을 해보면, 주어진 그 정규분포 모집단에서 크기가 15인 표본을 추출하고, 추출한 결과를 데이터에 입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표본 평균을 계산하고 그것으로부터 실내 구간을 계산한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한 것입니다. 아직 그림은 안 그렸지만. 자, 그런데 이런 일을 또 실행을 해보면 앞에서 이제 R-롬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이미 추출을 할 때마다 실제 데이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X바가 달라지는 것이고 따라서 구한 실내 구간도 달라집니다. 조금 전의 결과는 92.595 정도였는데 왼쪽 끝점이 지금 한 결과는 95.9922 달라졌죠? 또 한 번 실행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Alt T를 누르면 또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1.63944 이렇게 그 25번을 반복해서 얻은 실내 구간을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코드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모집단의 평균, 표준 편차, 샘플 사이즈 넣어 두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일을 몇 번 반복할지를 n trial이라는 변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신뢰도 때문에 알파 값을 정했고요. 그리고 g2분의 알파 혹은 g 알파 half라는 값을 구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 할 일은 이제 우리가 실내 구간을 수직으로 그림을 그릴 것이기 때문에 평균에 해당하는, 모집단 평균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수평선으로 그리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그 일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좌표를, 수평선의 제일 처음 시작은 X좌표를 0으로 하고요. 수평선의 마지막 X좌표는 25번까지 반복을 한다면 26번째까지 이제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μ가 되는 거니까 Y좌표는 그 시작점도 μ, 끝점도 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이제 Y축을 좀 넓게 그리는 것보다는 조금 적절하게 좀 범위를 제한을 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y의 최대값과 y의 최소값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의 최대값은 결국 여기 있는 값이 g2분의 알파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데요. g2분의 알파에 해당하는 값이 확률적으로 2나 3 정도까지는 이제 나오지만 99%의 확률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하가 나오죠. 그래서 한 5 정도 생각을 해서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오른쪽 그림처럼 수평선이 빨간색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범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μ 플러스 마이너스 g2분의 알파 g2분의 알파의 그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이제 그 범위를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두 번째는 이제 y 값을 이 값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번째는 y값 이 값으로 해서 신뢰 구간을 이제 계산할 때 이제 기준 값을 우리가 먼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점선으로 수평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복해서 25번을 반복을 하는데요. 아래에서 반복을 할 때 for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1부터 25번까지 반복을 할 때는 1 콜론 and trial이라고 하면은 1부터 25가 만들어지고 i라고 하는 변수를 이 벡터에 있는 값을 하나씩 택해 가면서 반복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for라고 쓰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고 반복할 내용을 씁니다. 반복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는 그 작성한 코드와 비슷합니다. 일단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고 표본 평균 계산하고 여기서 S는 뭐 필요 없는데요. 자, A하고 B, 즉 신뢰 구간의 양끝점을 이제 계산한 다음에 이 값을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25번 수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 녀석이 지금 이 동그라미가 이제 표본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는데 점선을 약간 벗어났고, 그리고 신뢰 구간이 이 평균을 약간 벗어나서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신뢰 구간이 평균을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평균을. 자, 이런 식의 이제 실험을 이제 R을 통해서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양한 실험을 이 코드를 토대로 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코드 중에 하나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사용한 rrom이라고 하는 랜덤 넘버, 표본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